사랑과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누군가와의 관계가 깊어지고 안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감정을 나누는 것을 넘어 심리적인 전략과 행동을 통해 상대방과 조화로운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죠. 우리 모두 사랑에 빠지면 뭔가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지고 끝없는 헌신으로 그 사람을 붙잡아 두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곤 하잖아요. 하지만 과연 그것만으로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버려진 고양이 효과라는 심리학 개념이 있습니다. 이건 꽤 흥미로운 개념인데 말 그대로 고양이가 아무도 돌보지 않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밥 한 번만 줘도 그 사람에게 애착을 느끼는 현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사람 관계에서도 비슷한 효과가 작용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주는 대신 상대방이 나의 존재를 스스로 느끼고 가치를 인식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죠. 이를 위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좀 더 살펴보면 어떨까요? 적절한 거리 두기의 중요성.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거리감의 예술이에요. 거리 두기라는 표현만 들으면 혹시 조금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건강한 관계를 위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상대방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거나 모든 걸 내어주기만 하면 그 사람은 점차 내가 제공하는 것들을 당연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런 당연함이 쌓이면 나의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지 않게 되기도 하죠. 예를 들어볼까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자마자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하루 종일 그의 스케줄에 맞춰 행동하며 그가 필요로 하기 전에 모든 것을 먼저 해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엔 고마워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모든 게 당연한 일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반면에 가끔은 연락을 끊고 당신만의 시간을 가지며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어떨까요? 상대방은 오히려 당신의 부재를 느끼며 당신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너무 많은 걸 주고 있진 않나?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잃고 있진 않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정직하게 내리면서 당신만의 거리감을 조정해 보는 거죠. 갈등 속에서 나를 지키는 법은 단순히 싸움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에서 내 자신을 지키는 일이란 나의 고유한 가치와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타인과의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갈등을 두려워하고 그로 인해 자신의 의견을 억누르고 타인의 의견에 무조건 맞추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장기적으로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관계도 건강하지 않게 만듭니다. 우리는 흔히 갈등을 피하려는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갈등을 피하는 것이 갈등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 갈등을 피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억눌린 감정은 언젠가 폭발하게 마련이고 그때는 더 큰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갈등은 자연스러운 감정의 흐름일 뿐 그것이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갈등 속에서 나를 지키는 법은 자신을 잃지 않고 그 갈등을 하나의 성장의 기회로 보는 것입니다. 갈등을 겪으면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지켜야 할 원칙을 확립하고
나의 신념을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갈등을 통해 나는 더 강해지고 더 확고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목소리가 중요한 이유는 그 목소리가 내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지키는 법은 때로는 다른 사람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나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내 감정을 고려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내 감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느끼고 있어. 나는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 라고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표현이 단호하고 강력할 때 상대방은 나의 감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나를 존중하지 않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때때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상대방이 나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더 나아가 관계가 끝날까봐 걱정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두려움은 실상 우리가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반응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나의 주장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를 존중하고 내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만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며 나를 지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감정은 숨겨지거나 억눌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감정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갈등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을 공격하기보다는 문제의 본질을 집중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갈등의 핵심은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입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입장이 확고하다면 그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입장을 명확히 하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야말로 갈등을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갈등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상대방과의 차이를 받아들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갈등 속에서도 나를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점은 내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데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깊은 이해를 얻고 관계가 더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갈등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관계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갈등을 피하지 않고 그것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람을 성장하게 만들고 진정으로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갈등 속에서 나를 지키는 법은 결국 자신을 신뢰하고 나의 가치를 지키며 상대방과의 대화 속에서 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갈등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는 도전이 될 것입니다. 쉽게 얻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법. 마지막으로 다뤄볼 건 자신만의 독립성과 자존감을 유지하는 태도예요. 상대방이 나를 너무 쉽게 얻었다고 느끼면 그만큼 나의 가치를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면에 내가 단단한 자존감과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면 상대방은 나를 대하는 태도부터 달라질 수밖에 없죠. 여기서 독립성과 자존감을 유지한다는 건 단순히 겉으로 강해 보이는 척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나만의 취미나 목표를 가지며 나 스스로에게 만족감을 느낀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이 사람은 나 없이는 안 되는 존재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해서 더 빛나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과 대화 중에 주말에 뭐 할 거야? 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따라갈게 라고만 말하기보다는 나는 이번 주말에 친구랑 전시회도 보고 운동도 하려고 해. 너는? 이라고 말해보는 거죠. 이런 작은 차이가 모여서 당신의 매력을 더 돋보이게 만듭니다. 사랑은 참 복잡하면서도 아름다운 감정이죠. 하지만 우리는 흔히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거나 관계 속에서 균형을 잃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해요. 사랑이 깊어질수록 상대방을 위해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고 상대방의 기대에 맞추려다 보니 어느 순간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사랑이 더 이상 기쁨이나 행복이 아니라 부담이나 불만으로 변질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건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부터 사랑하기. 흔히 남을 사랑하기 전에 자신을 사랑하라 는 말을 하죠. 이 말은 단순히 멋진 문구가 아니라 사랑의 근본을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신을 사랑한다는 건 단순히 자신을 예뻐하거나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사랑한다는 건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고 스스로를 존중하며 행동하는 태도를 의미해요.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쪽이 지나치게 헌신하거나 자신의 욕구를 억누르며 상대방에게 맞추는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요. 처음에는 이게 사랑에서 비롯된 희생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상대방이 나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나는 관계 속에서 점점 소모되어 가죠. 결국엔 관계가 기울어진 채로 유지되다가 어느 한쪽이 지쳐버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연습이 필요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것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나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이런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해요.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상대방에게도 건강한 사랑을 줄 수 있는 법이니까요. 균형 잡힌 관계를 위한 심리적 전략. 그럼 이제 건강한 사랑을 위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살펴볼게요. 사람들은 흔히 사랑에는 전략이 필요 없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의 심리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전략들이 관계를 조작하는 도구가 아니라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겨라. 관계에 몰두하다 보면 상대방에게 맞추느라 나만의 시간을 희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내 삶을 먼저 잘 살아가는 것이에요. 나만의 목표를 세우고 내 취미를 즐기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지키는 태도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주말에 갑자기 약속을 잡자고 했을 때 내가 이미 계획한 일정이 있다면 미안, 이번 주말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 다음에 만나자 라고 말하는 용기를 가져보세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당신이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사람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되고 당신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될 거예요. 상대방에게 의존하지 않기. 사랑에 빠지면 상대방에게 의지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기대하거나 감정적으로 지나치게 의존하는 건 오히려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대신에 감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연습을 해보세요. 슬프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무조건 상대방에게만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 그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가령 일기를 쓰거나 운동을 하거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당신을 더 성숙한 사람으로 바라보게 될 겁니다. 감정의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때때로 복잡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가 그 감정을 인정하고 이해할 때만 그것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내 감정이 과도하게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나에게 차갑게 굴거나 무시할 때 그로 인해 내가 상처를 받거나 기분이 나빠지는 경험은 너무나 흔한 일이죠. 하지만 그 순간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정의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면 우선적으로 내 감정이라는 것이 외부 요인에 의해 휘둘리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기분 나쁜 말을 했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그 기분에 맞춰서 불쾌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은 그 사람의 일이고 내 감정은 내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그들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그들의 감정이 나의 감정에 불필요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심리적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감정의 주도권을 놓지 않기 위한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은 내가 느끼는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상대방의 행동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나는 점차 내 감정을 스스로 통제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인이나 친구가 나에게 불쾌한 행동을 하면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내 기분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때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는 오롯이 나의 책임이고 그 감정은 외부의 요인에 의해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유지하려면 우선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내 감정을 충분히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감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화가 나거나 불쾌할 때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감정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야말로 내가 감정의 주도권을 지키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주도권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내 감정이 지나치게 고조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억제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감정의 주도권을 상실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는 잠시 멈추고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그 감정이 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유용합니다. 감정은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거나 억누르기보다는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은 연습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마치 운동처럼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감정 조절의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내 감정을 정리한 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감정을
이끌어가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점차 감정에 대한 통제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의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돌봄이 필요합니다. 내가 스스로를 돌보지 않으면 외부의 요인에 의해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내 감정을 잘 관리하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감정의 주도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기 돌봄은 단순히 편안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감정을 존중하고 내 마음의 상태를 챙길 수 있도록 돕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감정적으로 힘든 일이 있을 때 나 자신에게 시간을 주거나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하며 마음을 다스리는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감정의 주도권을 유지하는 방법은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내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에 지나치게 동화되기보다는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되 그 감정이 나에게 과도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감정적인 거리감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든 그것이 나의 감정을 지나치게 좌우하지 않도록 적절한 심리적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감정의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내 감정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감정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나의 삶을 주도하는 데 중요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감정을 조절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관계와 나 자신을 지키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함께 발전해 나가는 관계. 사랑은 단순히 서로에게 기대고 위로받는 감정적인 교류만이 아닙니다. 사랑은 두 사람이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해요. 상대방의 단점을 보완해주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상대방을 바꾸려고 강요하지 않는 것이에요. 누구나 고유의 성격과 삶의 방식이 있고 그 사람만의 속도가 있기 마련이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상대방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성격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를 자주 간과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럴 때 그를 비판하거나 고치려 하기보다는 내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챙겨볼게 라는 태도로 접근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반대로 내가 지나치게 걱정이 많다면 상대방의 낙관적인 태도를 통해 긍정적인 관점을 배우는 것도 가능하죠. 관계를 오래 지속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공통적으로 이런 대답을 해요. 작은 일에도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정말 간단한 말 같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죠. 우리가 흔히 빠지는 실수는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처음엔 상대방이 해주는 작은 배려에도 크게 감동하던 내가 어느새 그런 것들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결국 그 당연하게 여겨지는 순간 관계의 열정은 식어버립니다. 그러니 매일 한 가지씩이라도 상대방에게 감사하는 이유를 찾아보세요. 오늘 너가 나를 기다려줘서 고마워. 라든지 항상 나를 이해해줘서 고마워. 같은 작은 표현들이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사랑의 여정에서 나를 잃지 않기. 사랑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여정이에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어버려선 안 됩니다. 나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고 균형을 유지하며 서로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사랑의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늘 물어보세요. 지금 나는 나답게 사랑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며 관계를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